안녕하세요. 수원 타프란트 치과입니다. 치과 치료는 정말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학문인데요. 일반적인 병원은 대부분 부위별로 나누어서 전문적인 진료를 보는데 반해서 치과는 대부분 잇몸과 치아라는 같은 부위를 보는 학문이고요. 이게 웃긴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다 다르게 됩니다. 외과적으로 보는 관점, 치주적으로 보는 관점, 보존이나 보철적 관점으로 보는 경우, 또한 교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치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개원가의 치과에서는 교정을 하는 치과와 교정을 하지 않는 치과로 나뉘어질 만큼 그 관점의 차이가 특히나 크게 됩니다. 하지만 교정이나 치주 외과적인 관점 말고도 보존, 보철 등 다양한 파트의 관점을 익히고 이해해야지만 좀 더 좋은 진료 결과에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케이스는 고3 여학생이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교정과 양악수술을 받고 나서 임플란트를 해야만 한다고 진단을 받고 우리 치과에 이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어본 사진인데요. 일단 치아 개수가 너무 부족하죠. 윗니는 유치가 2개가 남아있고요. 남아있는 유치를 제외하고도 소구치 2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은 송곳니가 2개, 작은 어금니가 4개, 큰 어금니가 1개가 없는 상황으로 남아있는 유치를 어떻게든 쓴다고 하더라도 입안에 총 9개의 치아들을 더 만들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데요. 원래 치조골이라는 게 치아가 생기고 맹출하는 과정을 동반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치아 개수가 부족해지면서 치조골의 전체 볼륨 자체가 작아지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상악골이 3차원적으로 크기 결손이 발생하면서 클래스 3의 부종교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간이 부족한 걸 넘어서 심미적으로도 아랫입술이 더 나와 보이고 인중 아래는 꺼져 보이는 방식으로 안모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치과에서도 교정 분석을 해보니 양악수술을 통해 골격의 부조화를 맞추어 놓고 그 상황에 맞게 임플란트나 보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양악수술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수술적인 조치 없이 단순 교정을 해서는 위아래의 치아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 MSE 장치를 통한 상악골 확장술인데요. 이 방법은 치과계에서 양악수술적인 방법 말고 찐으로 뼈대의 볼륨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윗턱의 입천장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선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입천장 뼈는 분리되어 있다가 성장이 진행되면서 유합되어서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천장 뼈 양쪽으로 2개씩의 기다란 핀을 박아서 입천장을 좌우로 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천장은 결국 코의 바닥뼈와 같은 뼈고요. 입천장 뼈가 벌어지는 만큼 코의 하방뼈도 약간은 벌어지게 됩니다. 입천장 뼈가 확장되는 동안 앞니 사이도 벌어지게 되고요. 앞니 사이에서 10mm 이상의 공간은 여유 있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의 마취 후에 하는 시술이고요. 입천장을 확장시키는 과정도 크게 통증은 없습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식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MSE 장치를 입천장에 부착해서 핀을 4개를 받고 입천장 뼈를 좌우로 벌리고 난 후의 모습이고요. 여기 입천장 뼈와 코의 바닥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처럼 생겨 있는 4개의 핀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이 치료 전의 입천장뼈의 CT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입천장뼈를 벌려서 확장을 시켜서 상악골의 전체 볼륨을 증진시킨 후의 사진이고요. 이 가운데 뼈가 벌어져 있는 공간은 점차적으로 다시 골조직으로 차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앞니가 벌어진 공간으로 큰 앞니와 작은 앞니를 모아서 공간을 폐쇄했고요. 그 대신 송곳니 자리에 정상 사이즈의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입천장의 뼈가 벌어지게 되면 코의 밑바닥도 같이 벌어지면서 공기의 통로가 확대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치는 치과에서뿐만 아니라 비염 치료나 호흡기 치료 등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이 확보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그렇게 최종 보철이 들어가서 위아래에 28개의 치아를 다 만들어서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나 환자분 보호자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특히나 양악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치아 배열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굴의 측면 사진도 앞니에서 정상적인 피계를 확보하였고요. 치아의 각도나 입술의 모양도 그 전보다는 개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밌는 치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원 타플란트 치과였습니다.